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내려 제법 길이 미끄러웠는데 오후가 되니 햇빛에 의해 눈이 녹아내려 운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소, 즉 아성이라는 기업의 창업자인 박정부 회장님의 저서인 1,000원을 경영하라 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도 다이소라 하면 알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다이소는 늘 친근한 기업인 듯 합니다. 생필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하면 저절로 다이소가 튀어나올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의 대표가 쓴 책자라 다이소 창업자의 기업가 마인드가 궁금해져서 서점에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정부 회장님의 다이소 창업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의 기업가 정신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단 이민 가방 2개의 작은 손가방 하나. 거래처가 늘면서 일본 출장이 잦아졌다. 한 달 중 보름은 일본에 머물렀다. 도쿄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가나자와 등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일본 구석구석 어디라도 갔다. 당신은 지금처럼 고속열차가 아니어서 열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꼬박 6시간에서 7시간 걸렸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장거리는 주로 침대가 있는 야간 열차를 이용했다. 침대에 누워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바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샘플이 마음에 안 들어 수주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클레임이 있는 건 아닌가? 온갖 걱정들이 검은 차창을 스쳐갔다. 그렇게 밤새 덜컹대던 야간 열차에서 내리면 새벽 안개를 뚫고 먼 동이 터오고는 했다.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도 규격처럼 정해져 있었다. 3단 이민 가방 2개에 작은 손가방 하나. 택시를 타면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는 짐의 양이 딱 그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발로 뛰며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챙긴 샘플로 가득했다. 지금은 카탈로그나 화상전화를 통한 주문과 거래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직접 샘플을 보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다. 보름 중 10여일 정도는 일본 전역을 돌며 주문을 받았고 2 내지 3일은 신상품을 찾아 시장 조사를 다녔다. 지하철을 탈 때도 앞사람 머리핀 하나 허투루 보지 않았다. 다음 신상품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늘 촉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소문난 매장을 찾아가 인기 상품을 실물로 보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였다. 박정부 회장은 기업을 일구기까지 본인이 몸소 발로 뛰어다니며 하나하나 일구어 나간 것을 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처마 밑에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나고야 쪽에 산바도라는 거래처가 있었다. 오전에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마침 출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체증으로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신칸센을 타고 간 후 다시 차를 갈아타고 들어가야 하는 촌동네였다. 민가도 별로 없고 벌판에 단독주택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그날따라 을씨년스럽게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창고는 논두렁을 지나 언덕배기 초입부에 있었다. 난 양팔에 샘플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직원 2명과 함께 울퉁불퉁한 비포장기를 걸어 들어갔다. 창고에 한 귀퉁이를 막아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었으니 담당 직원이 막았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늦어서 안 됩니다. 돌아가든가 밖에서 기다리든가 하세요. 다른 도매상과 먼저 상담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출근 시간 교통 혼잡 정도는 감안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배려 따위는 없는 듯했다. 나는 기다리겠노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었다. 멀리 보니 단독주택이 하나 보였다. 창고 밖에는 앉을 자리도 없고 그 처마 밑이라면 아쉬운 대로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반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으슬으슬 한기가 올라왔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자니 비애감마저 들었다. 벌쓰듯 말없이 서 있는 직원들 보기도 민망했다. 이 일을 과연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
이 내용을 통해 본 박정부 회장의 다이소를 3조 매출의 회사를 키우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어온 것을 간접적으로 조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1톤 트럭 분량의 샘플. 스페인의 균일가 시장도 내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바르셀로나, 알리칸테 등 지중해 연안 도시들은 눈부신 바다와 자결하는 태양을 맘껏 즐길 수 있어 일주량이 부족한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다. 그들은 한번 휴가를 오면 보통 보름에서 길게는 한두 달을 머물렀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창문이 작은 하얀 집들이 만들어내는 풍광과 노천 카페도 이색적이지만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페세타 숍의 모습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거의 100m마다 하나씩 있는 듯 했다. 그곳에 휴가를 보내러 온 사람들은 생활 소모품을 대부분 100페세타 숍에서 해결했다. 간단한 생활용품은 저렴하게 사서 쓰고 돌아갈 때는 미련 없이 버렸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새로운 소비 패턴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품의 회전도 엄청 빨랐고 종류도 없는 것이 없었다. 박정부 회장은 사업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 어디라도 달려가서 보고 그곳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대나무의 모죽의 특징을 아십니까? 대나무 중에서도 특히 최고로 치는 모죽은 땅 밑에서만 4 내지 5년간 수십 미터까지 오로지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뾰죽 솟아올라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지만 이미 땅 밑에서 오랜 시간 든든하게 뿌리를 뻗었기에 지상에 나오자마자 쑥쑥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성 다이소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성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그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다. 오늘은 다이소 박정부 회장의 1000원을 경영하라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지만 이 책을 통해 또 한 가지의 지혜를 얻고 가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